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대전과 충청권을 찾아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범야권이 다수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할 거라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강남 3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선거 유세 중에는 회초리로 안 되면 권력을 뺏어야 한다며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주 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2,000명 배정 절차를 철회하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에 대해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산불이 시작된 부근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치솟는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작황이 부진한 양배추는 한 달 새 가격이 25%나 급등했습니다. 금사과라 불린 사과 소매가는 모처럼 하락했는데 평년에 비해선 여전히 비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이자 오늘로 총선까지 3일 남았습니다. 각 당은 선거 막판 122석이 걸려있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보는 수도권 격전지는 26곳에서 40곳. 초접전 지역이 가장 많은 이곳에서 총선에 승부가 날 것이라는 건 여야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기존 흐름을 바꿀 중대 변수가 잘 안 보이는 가운데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막판 부동층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는 영남, 오늘은 충청, 내일은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보는 충청 지역의 경합 지역은 10곳 이상입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여성 혐오 정당, 성희롱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야당 비판에 힘을 쏟았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전투표 다음 날 찾은 곳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입니다. 한 위원장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과 다른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충청에 국회가 통째로 완전히 이전되면 대한민국의 중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과 경제도 낙수효과처럼 주변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권을 닷새 만에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 유권자들을 향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혐오, 성희롱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엽기적이어서 방송에서는 차마 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음담패소를 이어내놓고 사람의 표정을 보고 즐기는 겁니다. 이건 성도착 아닙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도 죄를 지은 조국 대표가 복수한다고 말한다며 이런 위선을 삶의 기준으로 만들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선거운동이 급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중진들은 국회에 모였습니다. 범야권이 다수당이 되면 대통령을 탄핵까지 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저지선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읍소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지낸 사선의 권성동 의원이 총선을 사흘 앞두고 지역구 강릉이 아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 의원은 먼저 정부 여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범야권이 다수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라며 극단주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건 국민의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미래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힘을 저희 국민의힘에게 보내주십시오.
또 다른 4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선택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국회가 또다시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최소한의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시 4선인 윤상현 의원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여야 균형이 필요하다며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저희가 밉다고 해서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맡기는 것은 정말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막판 읍소 전략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어제도 수도권을 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도 수도권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특히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강남 3구에 집중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회초리를 들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권력을 뺏어야 한다며 정권 심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선거 유세로 주말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주인을 거역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며 정권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야단을 쳐서 말이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뺏어야 합니다. 오후에는 보수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이곳 서초 을에 출마한 홍익표 원내대표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강남 3구에 대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지원 유세 중에도 사과 없는 정부를 거듭 비판하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파한단이 5,000원 하는지 700원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면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기 하남과 서울 강동까지 훑은 이 위원장은 저녁부터는 다시 인천 계양으로 돌아가 지역구 표심 공략에 힘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조국 혁신당 주국 대표 역시 서울에 주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표가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곳에서 사전투표를 했던 조국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나는 마음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당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부산 명지는 오래전부터 대파 재배로 유명한 동네라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의 대파 금액 관련 발언을 겨냥하며 심판로를 부각한 걸로 풀이됩니다. 조 대표의 대파 발언 비판은 오늘 서울 시민과의 만남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파 한 단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극단적으로 무지한 거죠.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C가 음악 예능 목명과항 9주년 특집 방송을 조국 혁신당 기호 9번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결방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후진국 행태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현재 시점 각 당이 보는 판세가 어떤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정표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체 선거구 254곳 가운데 유독 경합 지역이 많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경합 지역을 각각 55곳과 이 신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50여 곳에서 승부가 갈린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 마지막 휴일에 각각 충청과 서울을 공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청권 현재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모두 28개의 의석이 걸려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8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13곳을 경합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은 해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김준혁, 양문석처럼 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투표
안 하셨다면 투표장으로 가십시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마지막 휴일을 서울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인데 서울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강세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자체 분석을 한 결과 이 수도권 경합 지역은 40여 곳이나 됐습니다. 예. 수도권 전체 의석수가 122곳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최근 경기 수원정의 이 김준혁 후보의 막말이나 이 당내 부동산 리스크 등이 이 수도권 표심에 아무래도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족파하면 이긴다. 맞습니까? 여야가 조심스럽게 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네, 최근 여론조사 그리고 각 당의 판세 등을 종합해서 보면 국민의힘은 110석에서 130석, 민주당은 120석에서 150석 그리고 그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비례의석수 포함이고요.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이 20, 30대 이른바 샤이 보수층과 중도층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인데 젊은 보수층이 움직였다고 보는 전문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 즉 15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21대 총선 의석수를 정확하게 예측한 엄경영 소장이 대표적입니다. 150을 넘길 거로 보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진보하고 새진보까지 포함해서 130석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윤석열 정부가 이 청년 정책에 소홀했고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역시 이 청년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샤이 보수의 표심에 부정적인 전문가도 있습니다. 예. 보다 더 확실한 20, 30대 챙기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말만 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 30대 샤이 보수가 우리 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범야권 200석, 이거 현실화 가능성은 어때요? 네, 국민의힘의 읍소 전략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범야권 200석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입니다. 야당이 180석, 야당이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저희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서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네, 결국 정권 심판의 바람이 더 세냐 아니면 야권 출마자들의 막말이나 부동산 리스크, 즉 야권 심판이 더 강하냐 이 싸움일 텐데요.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늘 MBN에 이 막말과 부동산 리스크가 총선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4월 동안 돌발 변수가 없다는 가정을 한다면 지금 판세가 총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네, 31.28%.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가 서로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죠. 그 배경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보면 여야가 초박빙 승부를 펼친 20곳 중 12곳에서 사전투표함을 열자 승부가 뒤집혔습니다.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서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최인호 후보는 불과 697표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본투표에선 미래통합당 김척수 후보에게 뒤졌지만 사전투표에서 4,618표 앞섰던 게 컸습니다. 경남 양산을 김두관, 서울 광진을 고민정 후보도 사전투표에서 승부를 뒤집은 케이스입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지난 총선에서 여야 후보가 3%포인트 이내 초박빙 승부를 벌인 지역 20곳 모두 본투표 집계에선 통합당 후보가 앞섰지만 사전투표함까지 열자 12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22대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과 전북 등 호남이 높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양문석, 김준혁 후보 논란이 있는 경기 지역이 21대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았다며 샤이 보수가 나섰을 거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 자체가 특정 정당의 유불리로 작용하진 않지만 투표를 고민하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보내 최종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결국은 이제 투표율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소위 기세 싸움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지층의 결집이 지금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을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본 투표장으로 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팀 강용호 기자와 함께 총선 관련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의 사진인데 배경을 보면은 고깃집 같아요. 네, 해당 사진에 등장한 고기가 무엇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예. 네, 지난 1일 이재명 위원장은 탤런트 이원종 씨 등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 계양의 한 고깃집을 찾았는데요. 이 위원장은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라는 글과 함께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고깃집이 한우 전문점이라는 점을 들어 이 위원장이 삼겹살을 먹은 척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도 사르르 감기는 맛은 느꼈으나 소고기인지 삼겹살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이냐며 이 위원장을 비꼬았습니다. 예, 그럼 뭐 이재명 위원장이 삼겹살을 먹었다고 한 건가요? 진실이 뭐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둘 다 먹었다고 합니다. 예. 네, 캠프에 확인을 해보니 유세 중간 식사를 해결하려고 가게를 찾았고 이 위원장은 삼겹살과 한우 모두 먹었다고 하는데요. 캠프 관계자는 MBN에 하다하다 소고기랑 돼지고기도 갈라치게 한다며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비판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어제 사전투표율이 31.3%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주당의 김민석 실장이 등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어제까지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었죠. 역대 최고 수치의 투표율로 더욱 화제가 됐는데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이 정확히 맞춰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나흘 전 구체적인 사전투표율과 총투표율 목표를 제시했는데 일치한 겁니다.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을 사전투표로 이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총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맞춘 건데 그러다 보니까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나섰습니다. 황 전 대표는 민주당의 목표치 그대로 사전투표율이 나왔다며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 세팅값의 결과인지 본 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 대표도 사흘 전에 사전투표율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는데요. 이 당사자인 김 실장은 웃어 넘기는 모습입니다. 죄송하다, 조작설에 휘말렸다는 농담조의 글과 함께 31.3 화이팅이라는 짤막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은 이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색 유세전 같은 거 펼치는데 화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선거가 임박하면서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자들의 경쟁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선거에선 SNS상에서 유행하는 숏폼 형식의 각종 챌린지를 따라하는 챌린지형이 대세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후보는 두 딸과 함께 아이돌 그룹 투어스의 인기곡 천만 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챌린지를 선보였습니다. 이 능숙한 두 딸 사이에서 어색한 듯 동작을 소화하는 조 후보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박정희 민주당 대구 북구갑 후보는 하이디라오 나루토 춤 챌린지를 선보였는데 복잡한 동작을 능숙히 소화해 이목을 잡았습니다. 무박 7일 유세전에 들어간 홍윤호 국민의힘 경기 수원을 후보와 같은 극한형 선거운동 중 만난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알려주는 이재성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와 같은 재능 기부형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의정 갈등이 깊어지던 중에 내분 양상까지 보이던 의료계가 이번 주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등 일부 의대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수업을 재개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작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지 사흘 만에 의협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 어떻게 좀 참석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드릴까요? 3시간의 비공개 회의 후 의료계는 이번 주 중에 3개 단체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일관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 여러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기 위해서 비대위는 또 전국 의대에 증원 인원 2,000명을 배정하는 절차를 철회하면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진정성이 보여야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와 전남대, 가천대, 전북대 등 일부 의대들이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워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수업에 참여할지가 의료 대란 사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그리고 의료계 강경파와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일진 부모와 조폭에 비유를 하거나 문과 지도자가 나라를 망친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연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번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와 여야 인사들을 직격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전현직 대통령과 지금의 여야 대표가 모두 법조계 인사였다며 문과 지도자가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선 한때 지지했었는데 한때 팬이었는데라고 적었습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도 아들이 일진에게 맞고 왔다며 애미애비가 나서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전공의들을 아들에 비유하고 의대 교수들이 직접 윤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 교수는 특히 천공까지 언급했는데 천공이 의대 증원 숫자와 관련해 의견을 밝힌 걸 비꼰 것으로 보입니다. 뭐 2천이니까 2천공에다가 맞췄대나 에레인 게. 어째 그러한 아주 무식한 생각을 하는지. 허대석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역시 정부를 조폭에 빗대며 전공의들을 위해 선배 의사들이 바라만 보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의정 갈등을 중재하고 풀어야 할 의대 교수들조차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어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20대 남성이 생활고를 이유로 금은방을 털었다가 7시간 만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14살 학생이 집안에서 난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둔기를 든 한 남성이 금은방 앞으로 다가갑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그대로 둔기를 휘둘러 유리문을 깨고 들어갑니다. 텅 비어있는 진열대 아래 서랍장을 뒤져 기금속을 챙기고 유유히 걸어 나갑니다. 40초 만에 기금속 3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인데 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금 무직이라서 생활비 마련하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 집에 이제 은신해 있었는데요. 수색 잠복 중에 이제 발견해가지고.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고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불이 난 1층 집 현관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계속 치솟습니다. 불은 1시간 50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혼자 있던 지적장애가 있던 10대 남성 청소년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안마 의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에선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제 산을 즐기기 좋은 때인데 그만큼 산불 위험도 높은 때입니다. 오늘 담배와 쓰레기 소각 등의 이유로 전국에서 17건의 산불이 났고요. 강원도 횡성에선 산불 시작 지점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끝내 한쪽 비탈면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소방 헬기가 이제 출동해가지고 그 진화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119도 출동을 해서 호수로다가 이제 불을 진화하고 있었죠. 산에는 마른 낙엽이 곳곳에 깔려 있고 바람까지 불고 있어 하마터면 불이 크게 번질 뻔했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다리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천 계양산에서는 등산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산능선 일대가 2,000제곱미터나 탔고 강원도 철원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강원 지역에서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졌는데 오늘 전국에서 무려 17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80대 남성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불어 이맘때는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 갈 때는 혹시나 주머니에 점화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산 근처에서 논두렁을 태운다든가 하는 것은 또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산림청은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주사위를 던지고 제비 뽑기를 하고 가구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방식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이런 식으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 수익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이 돈이 10년 동안 2조 원에 달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엔 통상 붙박이 가구를 함께 설치합니다. 싱크대나 거실장 등의 빌트인 가구 특판 구매 입찰에서 31개 가구 업체가 최근 10여 년 동안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혈 경쟁을 피하며 2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나눠 먹은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입찰 전 주사위를 굴려 순위를 정하거나 제비를 뽑아 낙찰 예정사를 합의했습니다. 선정된 낙찰 예정사는 입찰 견적서를 미리 공유했고 들러리 업체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 일부러 떨어졌습니다. 담합 입찰이 끝나면 단체 채팅방에서 수고했다거나 이대로 천년만년이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짬짬이로 아파트 분양원가가 올라 국민들이 84제곱미터 기준 25만 원 안팎의 분양가를 더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가구업계의 담합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특판 가구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한샘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구시대적인 담합구태를 철폐하고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담합건과 관련해 8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 12명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사과값이 진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양배추 가격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소매가가 한 달 사이 25%나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농산물 가격이 조금씩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종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는 양배추 한 포기를 약 3,2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자체 노력으로 평년 수준이 유지되는 건데 사실 공급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배추는 주요 산지에 2월부터 비가 잦았고 일조량이 감소해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 기준 양배추 값은 4,800원 선으로 한 달 새 25% 넘게 올랐고 지난 1일엔 무려 8,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양배추가 한번 사두면 꽤 오래 먹을 수 있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자주 구입하는 그런 상품인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손이 안 가게 되는. 배추값도 작황부진해 한 달 전보다 9%가량 비싸졌습니다. 대대적인 정부 지원으로 그간 물가를 올린 사과 소매가는 같은 기간 18% 정도 떨어졌지만 여전히 사각이 있는 셈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달부터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일조량이 늘고 수박과 참외 등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하는 점도 공급 여건 개선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은 25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봄꽃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활짝 핀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잔디밭에 누워 편안히 음악도 들어봅니다. 오늘 서울대공원에는 봄꽃을 보려는 시민들로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날씨도 되게 맑고 좋아가지고 딱 오늘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 따뜻한 날씨 속 시민들은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를 거닐며 봄 정취를 즐겼습니다. 서울 남산도 봄 날씨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연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남산 와서 벚꽃도 만개하고 해서 애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창녕 낙동강변은 온통 노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카메라에 유채꽃을 담아보고 두 팔을 벌려 포즈도 취해봅니다. 노란색 꽃이 형형색색 이렇게 있으니까 예쁘기도 하고 또 향도 되게 좋고요. 이제 날씨까지도 이제 살짝 덥고 한 게 이제 어느덧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 오늘 전국의 한낮 기온이 대부분 20도를 넘은 가운데 강릉과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 트럼프 격돌이 후원금 모금을 두고서 쩐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단번에 후원금 351억 원을 걷자 이에 질세라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티켓값을 11억 원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 후원금 모금 행사. 오바마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참여하는 등 초호화로 치러졌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단번에 2,600만 달러, 우리 돈 351억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풀뿌리 후원을 전면으로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까지 현금 보유액이 1억 9,200만 달러, 약 2,598억 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배에 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인 멜라니 여사와 플로리다 마로라고 자택 인근에서 고액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모금 행사에 나서 뒤처진 자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It's going to be a very spectacular evening and people are just wanting change. The rich people want it, poor people want it, everybody wants change. 목표액은 5천만 달러, 약 676억 원을 모금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테이블에 배정받는 티켓 최고 판매가는 81만 4천 달러로 우리 돈 11억 원에 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한 줌의 헤지펀드 억만장자들에게 후원금을 걷어들인다고 비판했습니다. Trump is down in Florida today, raising money from a bunch of hedge fund billionaires who want him to cut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and their taxes.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자금 대부분을 형사재판 4개의 사법 비용으로 쓰면서 8월에 통장이 바닥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에콰도르 경찰이 치외법권지대인 멕시코 대사관을 강제로 진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횡령 혐의로 숨어있던 전직 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멕시코는 이 사건으로 에콰도르와 즉각 단교를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에콰도르 경찰이 수도 키토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을 강제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5개월째 이곳에 숨어있는 호르헤 글라스 전 에콰도르 부통령을 체포한 이후입니다. 멕시코 대사관 관계자가 항의하지만 오히려 경찰관이 제지해 넘어집니다. Y la inviolabilidad de la embajada de México en Ecuador totalmente inaceptable. Esto no puede ser. Es la barbarie.
글라스전 부통령은 지진 피해 복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말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멕시코는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Cuando ha sido condenado con sentencia ejecutoriada y con disposición de captura emitida por las autoridades judiciales. 멕시코는 주권 침해를 이유로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México recurrirá a la Corte Internacional de Justicia para denunciar la responsabilidad de Ecuador por violaciones al derecho internacional. 멕시코에 이어 니카라과, 에콰도르도 단교 선언에 가세했습니다. 또 브라질, 쿠바 등도 줄줄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중남미 전역으로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미래 세대가 받는 연금이 더욱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2050년 수령자가 지금 세대처럼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의 40%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제 옆으론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62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고 155는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입니다. 이 2배 넘는 차이가 국민연금만으론 생계를 꾸려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용돈 연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50만 원 받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물병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이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좀 무겁긴 해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대의 현재 수준만큼 받으려면 소득의 30%를 내야 하고 2060년대엔 무려 40%를 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원래 써야 되는 그런 고정 지출비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국민연금이 더 많이 내게 된다면 다른 데서 적게 써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부담될 것 같아요.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해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는 지금까지 모은 적립금으로 구연금을 운영해 지급하되 부족한 재원은 일반 재정으로 메웁니다. 연금을 내는 세대의 재원으론 신연금을 운영해 그들이 낸 돈과 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각 세대가 본인의 연금을 본인들이 해결하면 앞으로 후세대에 이렇게 의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연금이 유지될 수 있는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연금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시즌 초반부터 부진한 전북 현대가 감독 교체라는 초강수를 두고도 승리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에선 키움이 김혜성의 활약을 앞세워서 한화와의 3연전 승리에 팀은 7연승을 달렸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K리그 유일의 우승팀이란 굴욕 속에 페트레스쿠 감독과 작별한 전북. 국내 코치진의 지휘 아래 강원전을 맞아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황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오늘 또 많은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승리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골키퍼 정민기의 실수로 강원의 이상원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막판 김태환이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마무리하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강투지의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슛에 이어 이상원에게 멀티골까지 허용하며 완전히 무너졌고 경기 종료 직전 만회 골을 터뜨리고도 결과를 뒤집진 못해 첫 승신고를 또 한 번 뒤로 미뤘습니다. 프로야구에선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키움의 김혜성이 빛났습니다. 1대0으로 뒤진 1회 솔로 홈런으로 균형을 맞춘 데 이어 3대3 동점 상황이던 연장 11회 끝내기 대포까지 쏘아올리며 팀의 7연승을 이끌었습니다. NC는 투타의 조화로 SSG를 대파하며 기아가 삼성의 발목을 잡힌 사이 선두에 올랐고 LG는 장단 16안타로 메가 트윈스포를 터뜨린 타선이 염경엽 감독에게 500승을 안겨주며 승리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 속에 만개한 벚꽃을 구경하기 좋은 휴일이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3.4도까지 오르면서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았는데요. 내일도 한낮에 서울이 24도, 밀양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한 만큼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질이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날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 광주, 광명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행 가시는 분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륙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은 9도로 출발해서 한낮엔 2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한낮엔 광주 24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평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